다르게 생각하는 한국 철학사 이상수입니다. 오늘 시간부터는 조선 성리학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조선 성리학은 대개 고려 후기에 안향 선생에 의해서 수입되어서 우탁, 권부, 이재현, 이색, 권근, 정도전, 정몽주, 길제를 거쳐서 조선 성리학이 자리 잡았다라고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선 성리학은 주희 성리학과 달리 주희 성리학은 이학, 우주의 가장 핵심적인 개념은 이치이다 라는 생각이죠. 이학으로서의 주희 성리학을 받아들이면서도 그것을 조선 성리학 전례 초기에는 기학으로서 받아들인 분이 먼저 등장합니다. 누구냐면은 매월당 김시습 선생과 화담 서경덕 선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매월당 김시습 선생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습 선생은 선생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천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천재 신동이었죠. 태어날 때부터 머리가 비상했고 김시습이 태어나기 전에 성균관의 유생들이 꿈을 꿨는데 공자님이 성균관에서 나와서 어떤 민가로 들어가더래요. 어느 민가에 갔는지 유생들이 따라가 봤더니 그 집에서 김시습이 태어났다라는 설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김시습은 어릴 때 말을 배우는 것은 좀 느렸습니다. 말 배우기에 앞서서 글을 보면 글의 뜻을 알았다고 합니다. 그는 3살 때부터 한시를 지었다고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그가 5살 때 이런 한시를 지었습니다. 그의 유모가 맷돌에서 콩을 갈고 있었는데 김시습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우 뇌성 하초동 황운 분분 편편 사방분 이렇게 한시를 지었는데 무슨 뜻이냐면 비도 내리지 않는데 어디에서 우레소리가 울리는가 누런 구름이 사방으로 펄펄 흩어지네 이런 시를 쓰셨습니다. 그래서 시를 짓는 신동이 태어났다는 소문은 당시 조선의 국왕이던 세종대왕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세종대왕이 도승지는 국왕의 비서실장입니다. 국왕의 비서실장을 먼저 보내서 김시습이라는 천재 아동이 있다는데 김시습을 불러서 천재가 맞는지 테스트를 해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교지를 내리니까 도승지가 김시습을 궁궐로 부릅니다. 불러서 이렇게 시험 문제를 냅니다. 내가 늙었으니 늙을 노자를 써서 시를 하나 수 지어주시오. 그랬더니 김시습이 이런 시를 짓습니다. 노목 개화 신불로 늙은 나무에 꽃이 피었으니 마음은 늙지 않은 것이다 라는 시를 짓자 도승지가 깜짝 놀랐죠. 그래서 동자지학 여 백학 비 천공지말 동자의 학문은 창공에서 백학이 춤추는 것 같구나 라고 얘기했더니 김시습이 성황지덕 황룡 번 벽해지중 성황의 덕은 임금님의 덕은 황룡이 벽해에서 푸른 바다에서 몸을 비트는 것 같구나 라고 응대했다고 합니다. 도승지가 깜짝 놀라서 이 내용을 세종대왕에게 보고했더니 세종대왕이 천자가 맞다 이러면서 김시습에게 마지막 테스트를 합니다. 김시습에게 상으로 비단 550피를 주면서 하사하면서 이것을 어른의 도움을 받지 말고 아동이 가져가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거워서 김시습 5살짜리 꼬마가 들 수가 없는 무게죠. 그런데 김시습은 비단을 이 필끼리 묶고 마지막 비단 자락을 자기 몸에 묶은 다음에 끌고 갔다라는 일화가 전해져 옵니다. 그냥 들려면은 50필의 무게를 5살짜리 소년이 꼬마가 감당할 수가 없지만 김시습은 무게를 분산시킴으로써 비단이 덜어지긴 했겠지만 땅에 끌고 갔으니까요. 집에 가면 빨면 되죠. 가져감으로써 그가 책만 읽는 책상 돌림 천재가 아니라 생각해서 사물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는 힘을 이러면은 무게가 분산되겠구나 라고 사고할 수 있었던 천재임을 보여주는 일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시습의 일생은 세종의 셋째 아들인 수양대군 세조가 세종의 손자라고 할 수 있는 단종으로부터 권력을 찬탈한 개유정변을 계기로 180도 지대한 영향을 받습니다.
개유정변이 일어났을 때 김시습은 삼각산 밑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과거 공부를 하고 있었죠. 과거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단종이 세조에게 왕위를 선양했다는 소문이 들려옵니다. 선양이라는 아름다운 표현을 썼지만 선양이라는 말은 임금이 자기보다 임금 노릇을 저달할 수 있는 사람에게 왕위를 스스로 넘겨주는 것을 선양이라고 합니다. 단종이 수양대군에게, 삼촌인 수양대군에게 왕위를 선양했다라고 소문이 들려왔지만 그게 무슨 말인지 김시습은 바로 간파하는 거죠. 김시습은 그 말을 듣자 광기가 발동해서 안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사흘을 통곡했다고 합니다. 사흘을 통곡하고 나서 보던 책들이 현실과 다른 내용이 쓰여져 있다고 분노하면서 보던 책들을 모조리 불태워버립니다. 모조리 불태워버리고 금강산으로 들어갑니다. 금강산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기에 마루가 하나 있는데 그 이름이 단발령입니다. 단발령에서 금강산을 바라보다라는 겸재정선의 그림도 있죠. 단발령이 왜 단발령이라고 불리는지 피디님들 아십니까? 피디님들이 웃기만 하는군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단발령이 왜 단발령이라는 이름을 얻었냐면은 단발령이라는 고갯말이 올랐으면 금강경이 내금강이 한눈에 다 들어옵니다. 겸재정선이 단발령 망금강산이라는 그림을 남기기도 했죠. 경치가 좋은 것이 단발령인데 단발령에 올랐으면 누구나 다 머리를 깎고 금강산에 들어가서 중이 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고 해서 단발령이라는 이름을 얻은 것입니다. 단발령을 넘어가서 승려가 된 김시습은 설잠이라는 변명은 없습니다. 설잠은 눈살자 봉우리잠자 눈 덮인 봉우리라는 뜻이지요. 중이 된 김시습은 세조 정권에 참석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직격탄과 돌직구를 아끼지 않습니다. 당시 세조의 권력 찬탈에 브레인과 오른팔 구실을 했던 한명회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죠? 한명회라는 인물. 한명회는 세조가 권력을 잡은 뒤에 한강변에 압구정이라는 정자를 짓고 놉니다. 압구정은 한명회 때문에 오늘날도 압구정동이라는 지명을 얻었죠. 압구정에서 놀면서 한명회가 이런 시를 지었습니다. 청춘부사직 백수와 강호. 무슨 뜻이냐면 젊었을 때는 사직을 부축하고 늙어서는 강호에 누웠노라 라는 시지요. 이 시에서 김시습은 두 글자만을 바꿉니다. 이 시를 어떻게 바꿨을까요? 어떻게 바꿨는지 인터넷에 검색해 보셔도 되고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수입니다.